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 뉴스 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변화에 유럽이 미국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연금 낭비를 공격했지만 사회보장청은 실상은 과장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년 금기를 깨고 불법 체류자 납세 정보로 대규모 체포를 착수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으로 강화된 이민 단속 권리와 대응법을 알아봅니다. VOA 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언론 탄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회담 성사를 두고 미중 무역 갈등 속 다인스 의원이 사전 정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신호탄일까요? 미 고위 대표단이 그린란드에 방문해 덴마크와 현지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JFK 기밀 문서 공개로 밝혀진 숨겨진 첩보 가족사를 밝힙니다. 가벼운 음주도 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술과 암의 과학적 진실을 소개합니다. 태아 때부터 2세까지 설탕 절제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유럽과 캐나다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캐나다 그린란드와의 긴장 발언까지 이어지자 미국산 무기가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자체 방산 산업 강화를 위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줄이고 공동 군사 투자에 나서며 미국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국방력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위스콘신 주 대법원 선거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수 후보 브래드 시멜을 공개 지지했고 머스크는 유권자 정보를 제공하면 현금 $100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보수 지지층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선거는 낙태권과 선거구 재조정 등 핵심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머스크와 시멜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선거를 머스크 대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보장청 SSA를 막대한 낭비와 사기의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감사 조치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 주장과 크게 다릅니다. 머스크가 100세 넘은 사망자 2천만 명이 연금을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확인된 사례는 단 202건에 불과했습니다. SSA는 이미 정기적 감사를 받고 있으며 잘못 지급된 연금 대부분은 회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과도한 예산 삭감이 오히려 사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30년 넘게 금지되어 온 IRS와 ICE 간 납세 정보 공유를 허용하며 최종 추방령을 받고 잠적한 불법 체류자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원 영장 없이는 불가능했던 정보 제공이 새로 임명된 IRS 국장 대행하에 예외로 인정받으면서 전환점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를 통해 체류 구제를 기대했던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배신당했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입국 시 공항이나 국경에서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가 구금되거나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현상으로 특히 독일과 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비자 문제로 아이스 구금 시설에 수용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입국자들의 권리와 사전 대비책을 아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먼저 미국 시민은 입국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 또한
이민 판사 앞에서 정식 청문회 없이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은 쇠간 국경보호국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행 전 이민 변호사와의 연락처를 준비하고 전자기기에 민감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 점을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국경에서는 전자기기 검색이 가능하며 시민이라도 검색을 거부하면 기기가 압수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검색에 비협조적일 경우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검색 방식에는 기본 검색과 고급 검색이 있으며 고급 검색의 경우 외부 장비를 이용해 기기 내용을 복사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 의심과 관리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항에서 억류되거나 입국 거부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며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국경 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여행객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책임자로 지명한 매드매트 오즈 박사가 아들과 함께 설립한 회사 ZoroRx가 연방 약가 할인 제도인 340B를 통해서 병원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제도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오히려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 전문가들은 오즈 박사의 공직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제도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산하 국제 언론기관인 미국의 소리 VOA가 해체되자 전 백악관 출입기자 등 VOA 소속 언론인 6명이 언론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 권한을 초월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는 1942년 나치 선전에 맞서 설립된 공영 언론으로 세계 49개 나라로 민주주의 가치를 전달해 왔습니다. 소송은 언론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방화벽을 침해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며 약 4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육장관 린다 맥마훈은 해당 대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억제를 위해 마스크 착용 금지, 체포 권한을 지닌 보안 인력 확충, 중동 팔레스타인 관련 학과 구조 조정 등을 약속했습니다. 학계는 이러한 조치가 학문 자유를 위협하며 향후 다른 대학들에도 유사한 정치적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조선업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 선박에 미국 항구 입항 시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수수료로 조선업 부흥기금을 조성해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한 선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가 해운비 인상과 항만 혼잡, 수출 감소 등 팬데믹 당시와 같은 공급망 혼란을 재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현실성 부족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다인스 상원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인스는 중국 총리와 만나 펜타닐 차단, 미기업 투자 확대, 무역 갈등 완화 등을 논의하면서 회담을 위한 첫 걸음이라 밝혔습니다. 양국은 치열한 관세전 속에서도 경제 협력 의지를 내비쳤으며 이번 방문이 향후 미중 정상회담과 무역 협상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가 공개된 가운데 백악관 고위급 대표단이 이번 주 그린란드를 전격 방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현재 총선 직후 연정 구성 중인 민감한 시기로 현지 지도자들과 덴마크 총리는 이번 방문을 무례하고 공격적인 외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 대표단의 방문이 자결권과 주권을 위협한다는 우려 속에 EU도 덴마크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병합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로 해석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JFK 암살 관련 7만여 쪽 문서 속에서 수십 년간 비공개였던 CIA 정보원들의 실명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족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가 미 정부의 첩보 활동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쿠바, 중국 관련 정보 수집에 관여했던 이들의 이야기들이 드러나면서 잊혀진 미국 첩보사의 일면과 가족 내 비밀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 공화당 의원들이 입법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과속딱지를 피하면서 의회 면책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 상원의원 마크 핀첨은 과속 후 경찰의 딱지를 받자 자신은 회기 중 의원이므로 면책 대상이라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자 일부 의원들은 특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정치인들이 법 위에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환경 우려로 중단됐던 컨스티튜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사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위기 선언과 함께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력비가 전국 평균보다 40% 높은 뉴잉글랜드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민주당 주지사들도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로 갈등이 예상되며 천연가스 의존을 둘러싼 기후 목표와 생계 현실 간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을 기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한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놓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며 여야 간의 탄핵 남용 논란과 거리 시위, 단식, 분신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최종 판결이 한국의 정치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혈액 종양 전문의이자 암 역학자인 미카엘 세커리스 박사는 가끔 마시는 술도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 식도, 유방, 대장 등 여러 암은 음주와 명확한 연관이 있으며 음주량이 많을수록 위험은 증가합니다. 다만 연구마다 음주 기준이 달라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 흡연, 식습관 등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부터 생후 2년까지 아이가 섭취하는 당류가 향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제2형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어린 시절 설탕 섭취 제한으로 현저히 낮아졌다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 자료 기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이 시기를 영양 프로그램의 핵심 시기로 보고 설탕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천연식품 위주로 구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설계하는 출발점입니다. 얕은 사람은 행운을 믿으며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믿는다고 합니다. 강한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